네,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1일 금요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11월 1일 금요일 장 시작 전인 겁니다. 자, 드디어 11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에도 저와 같이 미국 증시 확인하면서 최적의 장기 투자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까지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멤버십 분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전체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아요 한 번씩은 절대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댓글에다가 감사하다는 댓글까지 적어주시면 제가 답변도 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종합지수 2.76%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노란색 선 21선을 깨고 내려오게 되었죠. 결국엔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자, 주식 투자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이죠? 이 시장의 불확실성입니다.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있었고 악재도 나와 주었었죠. 그렇게 되면서 어제를 포함해서 이번 주에는 확실히 증시가 안 좋았습니다. 자, 실적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었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대선이 하나의 불확실성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하락을 한다라고가 아니라 힘없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것이죠. 현재 많은 종목들이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엔비디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제가 정고점 부근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언급해 드렸고 일단 이 정고점에서 어제 지켜주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 2% 정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단기 지표가 바닥 구간으로 들어오면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구간에 위치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지금 이 정고점 부근에서 지지 후 반등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모습이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초록색 선과 갈색 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120달러까지 하락을 하더라도 추세가 하락 추세로 꺾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도 어제 2.8%가량이나 하락을 해주면서 여전히 조정을 받고 있죠. 자, 이러한 조정 단기 지표가 바닥 구간으로 들어와야 끝난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단기 지표 다음 주에 바닥 구간 들어오면서 반등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지지를 하면서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외에서 0.7%가량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닷컴 실적 발표 후에 클라우드와 광고 부분이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 5%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자, 아마존닷컴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경우 제 채널 구독 옆에 멤버십 버튼 S클래스로 들어오시면 커뮤니티란에서 적어드리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S클래스 전용으로 애플, 아마존닷컴,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분석 자세히 요약해 드렸습니다. 자, 영상에서 하나하나 다 자세히 분석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꼭 자료들 보시면서 투자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미국 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봐야 되는 자료들만 압축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마존닷컴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 저점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쁘지만 않게 나오면 바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었죠. 자, 아마존닷컴 또한 9월 11일 날 탑픽 종목으로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바닥 구간에서 매수 타점 잡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보고 있던 1차 목표가 달성을 하였고 2차 목표가 200달러까지 바라볼 수 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장기 지표 다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자, 한 달 이내로 200달러 뚫으면서 결국엔 신고가 랠리 계속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 3분기 매출하고 가이던스 호조를 보이면서 시간 외에 5%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초록색 선 61선 결국에 지켜내면서 반등을 해준 것이고 이러한 반등은 이 전고점 가격대로 봤을 때 24.6달러를 돌파해주는
반등 모습이 나와주어야 본격적으로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장기 지표 일단 바닥 구간에서 살짝 방향성을 상승 쪽으로 돌려내긴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 핑크색 선, 오일선 깨질 때 한 차례 비중 축소, 어제도 파란색 선 라인 깨고 내려왔죠. 비중 축소 2차적으로 진행해 주셨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분할 수익 매도는 옳은 것입니다.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 후 반등할 때 10월 9일날 탑픽 종목으로 매수 타점 공유해드렸었고 바닥 구간에서 약 3주 동안 94%가량이나 상승을 보여주었죠. 반드시 분산 투자 진행해 주셔야 하락이 왔을 때도 전체적인 계좌를 방어할 수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SOXL이 미국 시장 전부가 아니라는 거 꼭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어야 전체적인 계좌가 플러스가 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MF 이번 주에 지지, 다음 주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었죠. 지금 단기 지표 상승 추세, 중기 지표도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 다음 주에는 장기 지표까지 골든크로스 나와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완벽한 지지 후 반등은 아니더라도 지지해 주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 주에 반등하면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XL 어제 파란색 선 라인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이 파란색 선 라인에서 밑골이 다르면서 지켜주었고 지금 시간 외에서 2%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죠. 이 파란색 선 라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간 지지를 해주어야 바로 반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노르웨이지언 크루즈 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르웨이지언 크루즈 라인 어제 12%가량이나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자, 노르웨이지언 크루즈 라인 우리 바닥 구간에서 매수 타점 잡으면서 가져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종목으로 분산 투자를 해주셔야 전체적인 계좌를 플러스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노란색 선 21선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1선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자, 다음으로 소파이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도 전체적인 시장 안 좋더라도 강한 상승 추세 보여주면서 올라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 후 반등하는 종목을 매수한 겁니다. 자, 10월 4일 커뮤니티를 통해서 소파이 테크놀로지, 10월 7일 소파이 테크놀로지, 10월 8일 소파이 테크놀로지 탑픽 종목으로 공유해드렸었고 그 후에 매우 강한 상승 추세 보여주었죠. 자, 소파이 테크놀로지는 이제 이 파란색 선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10.8달러 깨질 때 2차 비중 축소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목표가는 11.7달러 바라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마벨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벨 테크놀로지 큰 추세에 있어서 이러한 상승 추세 타고 올라가고 있고 이번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다 하락을 보여줘서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았었고 노란색 선 라인에서 정확히 지지 후 지금 시간 외에서 3%가량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상단 라인까지의 상승의 폭 남아있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죠. 자, 다음으로 델타 에어라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에어라인스 어제도 신고가 보여주면서 계속 상승 중에 있죠.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살짝 조정이 또 올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노란색 선 21선 깨지기 전에는 매도할 필요 없이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죠. 델타 에어라인스도 우리 바닥 구간에서 매수 타점 잡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TQQ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QQ도 어제 갈색선 라인과 이 초록색선 라인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말씀드렸었고 정확히 갈색선과 초록색선 라인에서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시간 외에서 1.3%가량 반등은 해주고 있고 1차적인 지지 라인이 지금 구간이고 2차적인 지지 라인은 이 빨간색선 라인입니다. 일단 하락폭은 존재하긴 하지만 1차적으로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FNGU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NGU도 이 갈색선과 초록색선 라인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인데 어제 깨지 않으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 6%가량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가격대로 봤을 때 408달러입니다. 408달러 깨지기 전까지는 크게 걱정 없이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은 이 갈색선 라인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그대로 조정 나오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 0.1%가량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지해 주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파벳 다시 상승하려면 장기 지표가 골든크로스가 나와 주어야 되는 겁니다. 아직 골든크로스 나와주지 않았죠.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도 충분히
닿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은 괜찮았지만 가이던스 컨센서스 대비 살짝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제 6%가량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주식은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빨간색 선 라인 살짝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 시간외에서 1.2%가량 반등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 구간에서 바로 반등을 해주어야 되는 겁니다. 또다시 하락을 할 경우에는 이 파란색 선 라인까지도 하락폭이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자, 어제는 시장 영향도 있었을 테니까 지금 구간에서 바로 반등을 해주어야 마이크로소프트 장기적인 상승 추세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S&P 500, SPY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Y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 비중 축소해 주시라 라고 언급해 드렸고 일단 초록색 선 라인에서 지지를 하면서 반등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단기 지표가 바닥 구간에서 반등을 할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지금 큰 추세에 있어서 상승 추세니까 가져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도 실적 커뮤니티에다가 자세히 분석해 드려놨고 실적은 그렇게 충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하락은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살짝의 실망감이 존재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애플 지켜주어야 되는 가격 라인대가 있습니다. 일단 초록색 선 라인 부근에서 지켜주는 게 가장 베스트였지만 이 전저점만큼은 지켜주어야 저점을 올리고 있는 이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가격대로 봤을 때 220달러 부근이고 220달러 지지를 하면서 반등을 해주어야 가장 베스트인 모습입니다. 자, 다음 주 정도에 바닥 구간 다 다지면서 반등해 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반등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큰 추세에 있어서 N자형 상승 파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다음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 파란색 선 라인 깨질 때부터 비중 축소해야 된다라고 언급드렸고 어제도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었죠. 회계 법인이 사임을 했기 때문에 완벽히 완전한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도 실적 충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2025년에 AI 투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살짝의 실적에 대한 실망감을 보여준 것이죠. 어제 4%가량 하락을 해주었고 메타 같은 경우 이 전고점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540달러입니다. 540달러에서 지지하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 이러한 하단 라인 부근에 살짝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 시간외에서 1% 상승으로 지지해 주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지표 바닥 구간으로 들어갔고 다음 주 정도에 지지 후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퀄컴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라인 빨간색 선 라인을 이탈하였습니다. 자, 물론 시장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비중 축소 라인을 정해드리자면 가격대로 봤을 때 160달러가 깨지면 140달러 부근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160달러 깨지면 비중 축소를 해주시면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브로드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로드컴 말씀드린 초록색 선 라인까지 조정을 주었고 이제 이 부분에서 지지를 하면서 반등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기 지표 다음 주에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SMC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굉장히 좋고 여전히 성장성이 대단한 기업 중에 하나죠. 하지만 트럼프가 TSMC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율하고 관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는 일단 바닥 구간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차트보다는 지금 트럼프 발언에 더 집중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차트적으로 봤을 땐 다음 주에 충분히 지지 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자, 다음으로 다나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나허 단기, 중기, 장기 다 바닥 구간 다져서 지지 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어제도 1.4%가량 반등을 하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 0.6% 추가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나허는 240달러 깨지기 전까지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 축소할 필요 없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누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홀딩스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지금 구간에서 또다시 살짝의 단기 조정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하락폭은 이 노란색 선 라인까지일 것이고 다시 한번 그 구간에서
지지율 반등하면서 상승 추세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라이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라이릴리 실적 살짝 저조한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빨간색선 라인까지 내려오게 되었고, 갈색선 라인 깨질 때 비중 축소 하신 분들 굉장히 잘한 것이고, 만약 비중 축소 안 하신 분들은 이 빨간색선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785달러 부근 깨질 때 비중 축소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매도할 필요 없이 가져갈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빨간색 선 라인 깨질 때 비중 축소 해주시라고 언급해 드렸고, 만약 아직도 비중 축소 안 하신 분들은 초록색 선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99달러 깨질 때에는 비중 축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초록색 선 라인까지 깨지면은 이 파란색 선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84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못해드린 종목은 다음 주 월요일 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10월 한 달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새로운 11월 달 새로운 마음으로 미국 주식 같이 자산 증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돈은, 우리의 월급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최고의 주식, 최적의 주식으로 모아가는 투자를 진행해 주셔야 되는 거죠. 최고의 분산 투자, 최적의 모아가는 투자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옆에 멤버십 버튼 S클래스로 들어오시면 커뮤니티 글에 분산 투자, 모아가는 투자 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들 행복한 주말 되시고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멤버십 커뮤니티 글 반드시 봐주시길 바랍니다.